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왜 웃어? 지난번 녹음 때 그때 하이 돼가지고 와 인트로부터 내가 빵빵 터트리더구만. 잘했어, 황인지. 오늘 이상한데? 밑도 끝도 없고 이거 받아주기가 좀 힘들어. 이제. 자, 일단 영화평 올려주신 거부터 좀 읽어드리고 갈까요? 네. 뭐 여러 개를 읽어주셨는데 툼레이더는 보고 올려주신 분들이 없나 봐요. 네, 한 분 있네요, 한 분. 한 분 있나요? 이게 다 야당 때문일걸? 님이. 네. 그러네. 톰레이더 보고 여전선은 안 보이고 아빠 찾아 산만리. 영화 본 느낌이 톰레이더가 되기 전 그녀의 성장기를 보는 느낌입니다. 여전사가 모든 걸 해결하려는 모습도 아니고 정말 무모함이 끝이 없더군요. 무모한데 능력이 없어요. 해결 능력이 다음 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흥행엔 의문이 드네요. 네. 뭐 요거는 저희가 2부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네네. 3빌보드 올려주신 분들도 많고 또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네. 아직 개봉을 안 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 선생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좋다고 네. 네. 이건 2번씩 보라고 막 기대됩니다. 극찬을 막 하더라고요. 네. 좋은 영화들 평 많이 남겨주셨네요. 3빌보드. 이토냐 이것도 되게 보고 싶던데. 네. Call Me By Your Name. 플로리다 프로젝트 TT사님께서 영화가 끝나가는 게 아쉬웠다고. 네. 그리고 알핑님, 디즈니월드 밖 아이들이 있어. 바로 길 건너편에 사는 애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대작이 막 있다기보다는 소소하게 작품성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행복한 고민을 네. 어떤 거를 할 거냐. 요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고. 그런 고민 끝에 오늘의 선정장. 툼레이더. 할 얘기가 또 있어, 또 녹음하고. 네, 이유는 알리샤 비칸데르. 그렇지. 그리고 댓글로 질문 주신 분 중에 배 감독님한테 질문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 요즘 허리가 어떠시냐고 건강이 최고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술영화는 감독이 표현하고픈 거를 대중을 고려 않고 찍는 건가. 그리고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도 뭔지 배 감독님 시간 나실 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했는데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황대리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참 웃겨요. 단어 자체가 예술영화, 상업영화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럼 예술영화는 관객을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만든 영화냐? 그럼 투자가 아예 안 되겠죠. 그럼요. 볼 사람은 생각을 하긴 하지. 모든 영화가. 근데 예술이냐 상업이냐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잘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모든 영화는 상업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니까. 네. 상업 예술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예술 영화 이렇게 말 안 하고 다양성 영화 뭐 이렇게 차라리 말을 바꿔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영진이에서 아예 그 단어를 네. 사용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 영화라고 하면 그럼 또 독립 영화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독립 영화냐 독립 영화가 아니냐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뭐냐면 만드는 사람이 직접 자본에서 독립해서 자기 돈으로 찍으면 독립 영화예요. 야. 굉장히 묘한 예가 있어요.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독립 영화예요. 지 돈으로 찍었었거든 처음에. 그 다음에 루카스 필름이라고 한 다음에 다 자기 돈으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는 독립영화인데 이제 나오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독립영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디즈니에다가 그 판권 다 팔았으니까 루카스가. 사실 개념상으로 따지면 독립영화는 거대 영화사나 배급사의 투자를 유치를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가 아닌 영화가 독립영화가 되겠고 보통은 그런 영화는 이제 자본에서 어느 정도 독립이 되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 영진이에서 말하는 다양성 영화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보통 그럴 경우 싸게 찍어야 되니 저예산 영화가 되는 거고 많은 경우 저예산 영화는 독립 영화일 가능성이 크고 독립 영화가 아니라도 다양성 영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되니 예술을 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명이 될까? 네. 황 대리님, 극장에 계시니까. 극장 입장에서 어떻게 나누냐는 거지.
극장에서 메가박스 CGV 롯데 전부 다 다양성 영화관, 무비 콜라주관 뭐 이런 식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메가박스에 그런 거 없어? 있어요. 뭐지? 필름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그건 무슨 기준으로 고른 거야? 근데 필름 소사이어티는 엄밀히 말해서 다양성 영화 브랜드는 아니고 좋은 영화를 큐레이션 해주겠다라는 브랜드라 예를 들어서 툼레이더 너무 좋은데 빨리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그 작품을 장기 상영하는 형태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작은 영화만 튼다 이런 브랜드는 아니고요. 네.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네. 가장 쉽게는 다양성 영화와 상업 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스크린 숫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300개를 기준으로 200개. 200개요? 200개보다 더 많이 스크린을 잡고 하면 와이드 릴리즈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큰 영화, 상업 영화라고 보면 되고 200개보다 적게 스크린이 잡히는 경우를 이제 보통 다양성 영화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예산이 적은 영화가 들어갈 경우가 많은데 애매한 거는 헐리우드영화 해서 그렇죠. 한 300억 들여가지고 400억 들여서 찍었는데 굉장히 싸게 잘 찍었다. 뭐 이러면서 다양성 영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포스트도 꼭 묘한 경계에서 지금 약간 마케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꼭 예산 규모로 그런 거는 아니고 그 200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편의상 나눠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네.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내부자들 오시면 네. 뭐 한번 여쭤보든지 하겠습니다.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콜비 바이 유어 네임 3빌보드 이 두 편을 보고 오셨다는 제렘 선진 사료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카페차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고 오신 티티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툼레이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툼레이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사심으로 하자고 하긴 했는데 네.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당신의 하시니까. 사실 조금 막막하긴 해. 네. 야, 오늘은 무슨 잘 얘기를 묻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툼레이더가 이제 다음 주쯤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음. 레디 플레이어 1에 아마 나올 겁니다. 야. 툼레이더 캐릭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라라 크로포트가 레디 플레이어 1이 이제 여러 유수의 게임들과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 안 보시더라도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라라 크로포트를 볼 수 있다. 일단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이제 유머도 많지 않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러브라인도 없고 네. 그냥 여전사 혼자서 뛰어다니는 건데 네. 어떻든가요? 거기 보면 뭐 비칸데르판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혹은 그렇죠. 비칸데르판 다이하드 뭐 요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가장 웃겼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비행기 그 난리 쳐가지고 선체에 도달하잖아. 거기서 이제 겨우 이 줄을 끊는데 그것도 지금 부서지려고 그러니까 진짜? 이러면서 혼자 황당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와 너무 공감되더라. 그 고생을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2단 3단의 어떤 롤러코스터를 계속 달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든 영화라 유머나 연애 감정 따위는 없죠. 연애 감정이 없는 영화 러브라인이 전혀 없는 영화 어떻든가요? 기존에 익숙한 방식으로 풀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오원조 배우 역할과 뭔가 러브라인이 있을 법한데 아주 프로페셔널한 관계들하고 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없어서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없어지면 멜로라인이 없으니까 네. 좀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있으면 안 되나요? 젊은 남녀가 뭐 그럴 수 있죠. 하다 보면 사랑이 감정이 생기고 그런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있으면 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는 익숙하게 많이 엮고 왔는데 과감하게 생략했다. 생각보다는 아빠랑 풀 감정이 더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걸 주로 가져가니 그러고 있는데 또 연애 뭐 이러면 이제 근데 오히려 아빠하고 느껴지든가요? 안 느껴지지.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나는 끝까지 이게 그렇지. 뭐냐라는 게 생각이 잘 안 들고 네. 약간 어색하던데. 제 입장을 밝히자면 그것도 그냥 더 뺐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느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난 거기 가서 만나게 할 줄은 몰랐네. 그게 난 또 이거 심어놓고 나중에 한 2편이나 3편쯤 때만 한번 써먹을라나 했는데 배 타고 하니까 거기 있어. 그러니까 면도를 거기서 혼자 7년간 섬에 갇혀서 아빠가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루틴이 있을 거라고 자기 루틴 나와서
거기 딱 바위에 앉아가지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 거울 들고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루틴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꼭 딸이 자기가 잘라주겠다고 막 하다가 상처나. 그래서 아파하잖아, 아빠가. 저걸 왜 넣었을까? 그러니까 그걸 안 넣고 넘어가긴 너무 그렇고 해서 넣은 장면들이 다 저는 좀 별로 감정이 안 와닿았다. 끝까지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마지막은 사실 또 절절 매는 장면이잖아요. 아버지 놔두고 그쵸. 아버지가 희생하는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막 그렇지, 키스하는데 그렇지. 우와, 그렇게 키스하는데 전혀 아무런 그러니까. 마음이 없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앞에 안 보여줬어야 돼. 야, 쟤네는 감정이 없나? 싶을 정도로 가다가,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뭔가 피하고 있던 순간을 딱 직시하게 만들었으면 걔네도 같이 눈물이 탁 터지고 우리도 탁 갔을 텐데 이미 플래시백부터가 너무 음악부터가 너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좀 아니, 오히려 그래서 나는 아빠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키스를 할 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어. 아니면 트레이드 마크니까 이거를 쓰려고 지금까지 계속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비칸데르가 한 번 더 하는데 그래. 그거 못 봐주겠더라, 그거는 진짜. 그치, 손발이만 그치.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됐었지. 근데 손가락은 길더라, 근데. 아, 손가락. 손가락 되게 길던데. 네. 이왕 그 장면이 벌어져 버렸잖아. 네. 포기하고 봤거든요. 그렇지. 자, 한 번씩 해라, 빨리. 그 시그니처 빨리 인사를 해.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폼 잡을 게 아니고, 사랑한다, 내 딸아, 미안하다, 뭐 이런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심파. 아빠가 멋있게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내나? 비칸테르도 저걸 하네? 근데 또 아빠가, 난 널 사랑한다, 딸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난 빨리 대답해줬으면 좋겠는데, 비칸테르가. 모문 하다가, 멋있게 I love you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길고 너무 연출이 돼 있는데 뭔지 알겠는데 견디기 힘든 장면이랄까? 야, 보면서 그런 감정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네. 그냥 I love you라고 하지. 그래. 아빠는 또 굳이 그러니까. Daddy loves you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거 아빠는 보면서 널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저 이제 와, 3단 콤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빠가 너무 멋있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다 망쳤어. 아니, 근데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네. 이제 부녀간의 저 애절한, 네. 그것도 전혀 느껴지지는 않는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럴 거면, 그냥 연애 러브라인 조금 오은조랑. 깊이 가지 않더라도, 그래. 미묘한 거는 뭐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니, 굳이 그거를 뭐 없다고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그렇죠. 그럴 수 좀 있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따져보면 나 그 정도라서 걔네 둘이 연애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 걔네 대사는 좀 좋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지 않냐. 그러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대사가 있는데 요 정도면 뭐 친하게 지내겠네. 다음 편에 또 나올 수도 있겠네. 뭐 이 여기서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내가 막 보면서 좀 넘어갔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하게 해준 게 나한테는 좋았다. 액션이 뭐 주가 되는 영화니까, 액션은 어떠셨어요? 비칸데르 액션. 사실 초반에 좀 재밌게 봤거든요. 네. 갑자기 왜 자전거를 타고 저걸 하지라는 생각은 들긴 했지만 하나하나 던전이 떨어지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재미, 인디아나 존스 보면서 느꼈던 그 옛날 감정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해서 재밌게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좀 지치던데 음악이 너무 과하게 쓰여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음악 없으면 이게 진짜 재미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신기한 감정도 사라지고 너무 익숙하니까 뭐 그것도 알겠더라고. 그냥 일본 히미콘가? 네. 뭐 이렇게 전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몇 번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몇 번 들으니까 제가 아팠겠구나. 그래. 뭐 단서를 계속 던져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무덤에 알짜 눌러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재밌었는데 네. 그거 외에는 이제 그런 잔재미가 떨어지니까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 좀 약간 반전이라도 좀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오히려 조금 내가 따라가기 버거운 느낌을 주는 영화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퍼즐을 푸는 거든 액션이든. 근데 그 부분에서 퍼즐을 풀거나 플롯을 내가 이해하는 거는 내가 영화보다 빠른 것 같고 액션은 얘가 더 빨라서 느낌이 없더라고요. 두 가지가 그래서 속도가 상반되는데 예를 들면 퍼즐 같은 경우는 혹은 감정을 다룰 때나 활 쏘고 있는데 아빠가 떠난다고 하고 막 그래서 사과 못 맞추고 하다가 활 3번인가 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이미 2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마지막 화살 쏘는 걸 보여주겠지? 그리고도 못 맞추겠지? 아빠는 되게 쿨하게 떠나네? 이거를 내가 한 2분 더 봐야 되는 느낌?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는
한계가 굉장히 빨리 계속 여러 번 몰아치는데 그래서 얘가 마땅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 그냥 급류에 휘말리다가 어디 매달리는 것밖에 얘가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툭 던져버리니까 그걸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더 급변해서. 네. 근데 거기서 얘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거나 기지를 발휘하는 시간을 충분히 나한테 같이 이제 소화할 시간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고 따라가다 보니 너무 좀 무감각해진. 그러니까 초반에 그 이동 격투기를 하면서 이제 라라 크로프트가 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의 유사한 액션으로 거의 마지막 장면에 악당 네. 보겔과 싸울 때 거의 유사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이기잖아요. 네.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성장이 일어났구나. 라라 크로프트가 뭔가 대단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유일한 성장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죽였다 이거 드디어. 그렇지. 사람을 죽였다. 그런 단호함이 전투력의 기반이 돼서 마지막에 싸워서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악당을 물리치게 되나? 이 성장 과정을 한번 떠올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별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한 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벌거둥 친 것밖에 없는데 네. 얘가 전투력이 늘었네. 이 전투력이라는 것이 경험치만 있으면 되는 건가? 멘탈. 멘탈이 세진 거지, 멘탈이. 단호해졌나? 얘가 저는 그게 그 없었나? 중간에 왜 처음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네. 섬에 와가지고 막 이제 물에서 싸워가지고 네. 네. 그 장면은 나름대로 신선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약간 현실에서 벗어난 액션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실성 있는 액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둘이 이제 싸울 때 저는 차라리 도구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성룡 액션처럼 뭔가 좀 요리조리 피하거나 뭐 이런 게 차라리 훨씬 좋지 않아요. 근데 맞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 파워로 막 엎어져 있는 애 갈비뼈를 막 걷어차는데 저거 갈비뼈 한 3개 그냥 나갔을 것 같은데 그지. 또 일어나서 막 싸우고 이게 너무 약간 무리수였다. 네. 야, 저렇게 붙여가지고 싸움을 시킬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안젤리나 졸리의 툼레이더 2를 보면 더 맞다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총을 쏠 수도 있는데 주먹 대 주먹으로 붙자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는 그 라라 크로포트랑 과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던 애들이라 서로 증오하는 마음과 막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이걸 그냥 둘이 다이다이로 푸는 느낌인데 저 정도 뻥치면 뭐 넘어가야지 뭐. 야 멋있다 발차기 멋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아닐 것처럼 계속 가다가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싸움은 저게 되나? 라는 선택을 하다 보니 애매해진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여배우의 액션이 나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얘가 그 사이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좀 액션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의 피지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리샤 비칸드레가 보여주는 액션이 뭐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설득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뭔가 여전사의 이미지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던 건 아닐까. 액션을 하는데 체급 차이가 나는데 정도로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발짝 더 가보고 싶은 게 그것보다 더 잘못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두 가지 장면인데 하나는 처음에 첫 살인을 했을 때 네. 이런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내가 제압을 못하면 죽을 거 아니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치. 이러다가 내가 잡아서 놔줬어. 그럼 나는 지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죽을 텐데.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간 느낌? 그러니까 쟤도 계속 이제 망연자실을 하면서 얘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버지로 밝혀지는 누군가가 싹 하면서 도망가거든요. 그걸 보잖아. 근데 얘가 무기를 안 챙겨. 얘는 풀 패키지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자기가 죽인 용병은. 그냥 총, 뭐 챙겨가지. 들고 가야 되는데 얘는 진짜 어렵게 지금 생존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 쉽게 말해서 구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줄을 타고 올라가잖아. 그거를 맨손으로 올라가는 걸 굳이 보여주는데 이런 걸로 그냥 얘의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그러네? 그냥 배우 고생시키는 걸로 그냥 퉁치네? 얘는 생각을 안 하나?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딱 무너지고 나니까 마지막 싸움에서 사다리가 있는데 자기가 사다리를 딱 치우잖아요. 그때도 이거는 감독이 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캐릭터로 생각하니까 이 짓을 하고 이렇게 만드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그리고 못 여기서 챙겼네. 마지막에 사다리를 딱 치우기 전에 뭔가 왼쪽인가 오른쪽을 한번 계속 봐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계속 어디가를 보는 컷을 계속 넣거든요. 얘가 지금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그 계산이 아버지가 폭탄을 터뜨려서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게 예상이 안 됐어요. 그보다는 뭘 할 줄 알았어. 심지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지금
트랩이 하나 있구나. 그걸 그래서 라라 크로포트는 받고 얘는 못 받고 그래서 얘가 막 티격태격 하다가 자기를 제압하려고 할 때 뭐 돌을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낫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트랩이 움직인 걸 감안해가지고 사다리를 치운 거구나. 그럼 사다리 치운 것도 말이 돼. 왜냐? 사다리를 치워가지고 얘를 빡치게 했잖아. 흥분할 테니까. 그걸 못 보고 뭐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야. 그냥 폭탄 터지면 우궁궁궁 할 테니까 그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냥 이거였던 거야. 야, 나는 그 낫 가지고 꽃게 가지고 그 뛰어가는데 그건 좀 그렇더라. 그치 무너지는 그 마지막에 그거 뛰어가가지고 그걸 해서 기어 올라가서 또 거기를 야 이거는 그쵸. 좋은 꽃게인가 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그 곡괭이를 사고 싶더라고. 바위도 뚫을 수 있는. 돌멩이에 팍팍 꽂히고 막. 비브라늄 아닐까? 그럴 수 있지. 네. 배에서 탈출할 때, 배가 막 난파되기 시작할 때, 다시 굳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지퍼백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네. 넣어서 오는데 하나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퍼즐. 네. 그게 어떻게 안 쓰여서 네. 내가 못 본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단서가 되는 건지. 전 두 가지 우려를 했어요. 뭐요? 그걸 오원조가 찾아주면 정말 짜증날 뻔했어요. 첫째로. 그러면 결국은 오원조가 해결하게 되거든. 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게 없어져서 결국은 중간에 알리샤 비칸데르가 라라 크로포트가 한 번 도망 다니다가 배가 난파한 곳으로 한번 돌아가요. 네. 그래서 쫙 카메라가 이제 멀어지는데 거기서 찾겠지. 라는 생각했는데 찾을 마음이 없어.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알리시아 비칸데는 아까 한번 열어봤잖아. 얘만 알고 있어, 이걸. 얘만 알고 있다고 만들려고 그걸 굳이 그것만 잊어버리게 했네? 근데 딴 책은 얘 악당의 손에 줬네? 너무 우연이야. 근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라라 크로포트가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열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자기적이었다. 그런 설명이 있구나. 네. 야, 저는 자정의 영화를 봐가지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네. 안 잘라고. 네. 근데 조금 졸은 것 같아. 내가 약간 성격이 이상한 게 난 빡치는 포인트가 나오면 정신이 또렷해져. 그래서 영화에 집중하게 돼. 그 전까지 그냥 편하게 봤거든. 네, 원래 잘 만든 영화는 잠도 잘 온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 잠이. 꽃갱이 이거 뭐야? 어디 거야? 얼마야? 사고 싶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냥 즐기기에는 괜찮다 이런 평이 이제 대세인데 이거는 어떻게 칭찬으로 봐야 됩니까? 욕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오락 영화로 보기에 즐길만 하다라고 하기엔 세상에 오락거리가 너무 많지 않나. 네. 그렇지. 굳이 2시간 돈과 시간까지 뭐 스케줄까지 다 조정해서 극장 가서 봐야 되는 건데 세상에 이 정도 재미 주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페이스북에 널리고 돌렸는데 야 이게 과연 그게 칭찬일까? 과연 그게 유효한 말일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냥 다른 영화 다른 영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니까 사실 그럼 모든 영상은 일정 수준 재밌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고 저는 그냥 좀 까고 싶은 게 툼레이더 리부트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컴퓨터다. 리암 니슨 아저씨가 3번이나 같이 감독이랑 만든 액션 영화 그 다음 번째 영화다. 그럼 그냥 봐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참 안 만들어지던 영화를 리부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게임 개발사의 로고까지 바뀌면서 이걸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만든 게 요 정도면 좀 욕먹어도 싸지 않았나? 그런 생각? 결국 욕을 해야 된다. 네. 이번 영화에서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오히려 이 영화로 좋아졌다? 요런 느낌이었어요. 이 뭐 같은 데서 만든 거니까 워너에서 만든 원더우먼 하고 이제 비교해서 슈퍼히어로 여자를 다룬 뭐 원더우먼. 네.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액션 스타를 키워낸 툼레이더. 네. 뭐 어떻든가요? 전반적으로. 사실 원더우먼 영화는 굉장히 훌륭했고 재밌기도 했고 DC가 요즘 죽쓰고 있는 영화들 중에 좀 원더우먼이 제일 좋았긴 했는데 캐릭터도 매력이 있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 전 툼레이드 이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연기한 라라 크로포트가 좀만 한 급만 넘어섰으면 굉장한 마니아들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매드맥스의 퓨리오사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극찬하기에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고 멘탈도 강하고 인격적으로도 교과서적인 말을 저렇게 멋있게 하다니 상징인 원더우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마이너하잖아. 근데 진짜 멋있는데? 라고 하는 극찬을 보내기에 좋은 캐릭터인데 이번 알리시아 비칸데르의 라라 크로포트도
조금만 잘했으면 그게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 더 화가 나는. 오히려 이럴 거였으면 졸리의 툼레이더 1, 2를 그대로 답습한 영화를 한 편 더 보는 게 나을 뻔했다.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다. 일단 뭐 알리샤 비칸데르가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배우는 아니니까. 네. 뭐 근데 따져보면 갤가돗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갤가돗은 뭐 우리나라 스코어만 봐도 200만이 넘었거든요, 원더우먼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에 반절도 못 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냥 여자 캐릭터로만 보면 네. 못지 않은데.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기성품에다가 가져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조금, 뭐, 다이아드나. 네네. 굉장히 전형적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다가 딱 맞춰서 그냥 남자 배우를 여자 배우로 싹 바꾼 것 같은 느낌만 조금 들어서. 네, 맞아요. 이 참 제가 애정하는 배우가. 맞아요. 굉장히 안타까웠다. 생각해보니까 기프는 굉장히 예리한 지점을 꼬집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갤가도 누가 알았다고. 그렇지. 근데 원더우먼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물론 다른 DC 영화들에 대한 분노는 쌓여있는 상태였지. 근데 사실 그러면 더 힘든 상황이긴 하잖아. 앞에 거 줄줄이 죽을 쓰던 DC가 원더우먼, 야, 이거 망하면 진짜 큰일 날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모눈을 뜨고 봤는데, 괜찮네? 라고 했다는 건 사실 더 어려운 과제였던 건데, 그걸 원더우먼을 해냈는데, 톰레이더는, 정말 잘 팔을 깔아줬는데도 그걸 못한 느낌이라 더 아쉬움이. 1, 2편이 그걸 뭐 나쁘지 않았고, 좋았고, 흥행도. 네. 그리고 뭐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다르니까. 네. 여기서는 굉장히 새로운 뭔가가 좀 나올까? 하고 사실은 좀 기대를 조금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보는 내내, 여배우가 저는 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신선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의 전체 틀이, 이게 그냥 너무 올드한 것 같다. 뭔가 피지컬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럴싸함이라 진짜 같으면 사실 일정 수준을 넘은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을 액션을 만든 것 치고는. 그러니까 뭐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뭐 솔트 이런 영화도 이제 혹은 원티드 이런 영화도 보면 뭐 영화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그게 뭔가 어떤 수준의 어떤 액션을 보여준 느낌은 아니잖아요. 멋있긴 한데. 근데 그런 지점에서 톰레이드는 사실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것을 더 채워줄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시나리오도 그리고 어떤 장면 연출도 그걸 굉장히 도와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저는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가 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액션이나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적응이 됐거든요. 네.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뭐 소매치기 잡으러 막 배 위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날렵한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는 여자애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하는구나.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섬에 도착해서 이제 옷 벗어 제끼고 메리아스 입고 이제 막 매달리고 막 그렇잖아요. 난닝구. 올라가고 막 하는데, 거기는 하나도 동의가 안 되더라고. 네. 그때부터 감정 교류와 어떤 약한 모습을 같이 가져가서 저는 또 심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그냥, 아빠가 거기서 왜 나와? 정도의 감정 표현만 하고, 예를 들면 그 시그니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활과 화살을 들고 가는 것도 옥해서 한 것 같잖아. 그런 식으로 연출된 게 좀 아쉽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적장 텐트에 잠입해가지고 막 하고 하는 장면 진짜 기술적으로 너무 잘 찍었거든요. 네. 그 연습한 것을 그대로 구현한 그 알리시아 비칸들의 피지컬도 너무 멋있는데, 근데 캐릭터가 이걸 하는 이유, 뭐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뭐 이게 좀 모질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멋있고 힘들게 절벽을 타고 있는데 줄을 찾지. 덩쿨을 잡고 가지. 총은 왜 안 챙겨?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 여기서 좀 분노가 난다? 저는 그 동굴씬 나오면 좀 이렇게 뛰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막 부서지고, 그쵸. 부서지는 사이를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서 하는 거는 좀 안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그냥 돌에 퍽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 운 좋게 살아남은 거잖아. 네. 요리조리 막. 차라리 그 사다리에서 그렇게 조심조심 갈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애가 툭툭툭 뛰어 넘어버리지. 차라리. 그런 거면 훨씬 멋있었을 텐데. 놀이기구나. 아니면 어릴 때 우리 왜 남의 집 담벼락 사이를 막 학교 갈 때 땅 안 밟고 담 위로만 가야지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했구나. 나만 그랬구만. 나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천천히 가면 다리가 더 후들거려서 맞아. 사다리 같은 걸 걸쳐놓고 이렇게 가면 천천히 가면 진짜 스텝 다 꼬이고 못 가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정확하게 발을 탁탁 밟아서 몇 번에 그냥 건너가 버리는 게 훨씬 쉽단 말이야.
뭐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감독이 조금 그랬다? 야, 오늘 녹음을 진짜 힘드네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해야 돼. 나 할 말 있어서 하겠어? 프로의 자세로 하란 말이야? 아, 진짜 힘드네. 아, 진짜 대단하다. 이거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는 그러니까 있는데. 옆에서 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야, 그래도 말을 하네. 경이롭지? 나 그럼 그거 곡괭이 하나 사줘. 나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동굴의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 동굴의 위치? 왜 저기다 동굴을 지어놨을까? 일본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그 아버지가 숨어 있는 동굴을, 그 섬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섬인데, 그래. 거기서 숨으려면 여러 가지 숨을 수 있는, 은원패할 수 있는 동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왜 절벽 꼭대기에 저기다 저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저 위치에다 해놨을까? 왜냐면 비칸드레가 클라이밍을 해야 되니까. 아니야. 그건 그렇고. 그래, 아니야? 그냥 뭐야?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겠죠? 그래, 따져봤더니. 동굴에서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네. 추우니까. 아니면 뭐 먹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불빛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잖아. 네. 새어나가는데 그 방향이 바다를 향해 있으면 저한테 들키지 않겠구나. 그러네. 말 되네. 생각했네. 그렇게 있고 빛이 안쪽으로 새어 들어오게 되면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 동굴의 입구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또 그게 절벽이야. 인간의 아이 레벨보다 제일 높은 그 위에서 불을 피우면 위를 이렇게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는 힘들겠구나.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동굴 쪽 절벽이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절벽 아래를 내가 내려가서 확인할 수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불을 피워도 뭐 안 보여. 오케이. 근데 뭘 해먹으면 연기가 올라올 텐데. 네. 그러면 보통은 내가 그 섬 사람이야. 내가 그 섬에 사는 용병이야. 그쪽으로 순찰을 하다가 네. 내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 네. 그럼 난 바다 쪽으로 절벽 끝으로 가서 촥 이렇게 그치, 소변을 그치. 하고 싶어. 근데 연기가 막 올라오네? 그럼 너무 쉽게 들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밤중에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한밤중에. 언제든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건 아니, 그렇지. 왜, 이게 되게 희한한 지점이었는데, 그 섬은 대불 무슨 어디 시에 있어가지고, 네. 진짜 접근하기 힘들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들어갈 때만 날씨가 안 좋고, 들어가고 나서 날씨가 좋던데? 엄청 화창하더라고. 너무 좋지. 그게 화창할 때 나올 때 헬기 타고 되게 엘레강스하게. 돈이 문제야, 다. 그러니까 애초에 헬기 있었으면 쉽게 가는 동네 아니야. 그렇지.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빠가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은 뭐냐면, 딸이 왔잖아. 그래. 그럼 자료를 보고 왔겠지. 그렇지. 근데 그 딸에 대놓고 자료 잘 태웠으니까, 라고 왜 얘기하는 너도 혼자 7년 동안 거기 있어봐. 그럼 오락가락 할 수 있어. 딸이 온 그 순간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는 게 다고, 딸이 왔다는 건 내 자료를 봤다는 거고, 그럼 자료가 살아있다는 건데, 그렇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뒤늦게 찾아온다는 게, 이거 좀 아빠가 너무 바보가 된 게 아닌가. 네. 한 가문을 세우고, 빌딩을 세우는 아버지고, 네. 거기에 소요된 자산이 엄청날 정도의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대사가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우리 집안에서 네가 제일 똑똑해. 사실이구나, 그게.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그렇지. 외로워서. 7년 그래.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그래, 외롭지. 아버지 정장이 참 예쁘더라. 이게 소화하기 힘든 색깔인데, 네. 네, 또 플래시백에서 나오는 플래시백에서 정장이요. 나오는 네. 난 그 가방 되게 좋던데. 라라 크로포트 가방. 아. 가죽인데 방수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찢어지지도 않고. 저는 그 가방보다 처음에 음. 그 배달하는 가방이 더 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는 등에 자전거 타고 뒤에 네. 타는 거?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그 생각이 저걸 보면서 생각났어. 야, 그렇구나. 자전거를 타야 되나? 여러분, 이 영화, 이런 영화예요. 하다 하시면 얘기할 게 없으니까 지금 자전거 저는 그 얘기까지. 생각도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페인트통 밑에를 뚫어가지고 페인트가 계속 새잖아요. 저게 저렇게 잘 안 셀 건데. 어떻게 스텝이 새도록 했을까? 위에 돌려다는 얹었나? 그리고 총을 왜 안 쓰게 했을까? 네. 그 게임 내용이 이제 뭐 약간 정글에서 활 쏘고 뭐 이런 건 것 같아. 근데 얘가 굳이 총을 안 쓰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장면이 있었나? 계속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할 때 본인에게 주어지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총을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훨씬 잔혹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활을 사용하게 되면 네. 그거는 뭔가 직접적으로 사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장 좀 뭐랄까 여성성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음. 좀 유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그렇지. 극대화할 수 있는. 그치. 그러면서 정교하게 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활을 쏘는 장면들은 괜찮았는데, 다른 옵션이 없게만 만들어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이 널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용병 걔는 정말 택티컬리 퍼펙트한,
복장이었다고. 네. 그런데 그 하나씩만 챙겨도 탄창이 몇 개일 텐데 그걸 놓고 아버지의 활로 한다는 게 그게 조금 그랬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 오원조가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잖아요. 네. 그때는 또 굉장히 재빠르게 걔한테 이렇게 얘기해. 루, 총을 챙겨! 라고 해. 네. 근데 자기는 안 챙겨. 어쩌면 그러면 시나리오나 혹은 게임상에 막 그런 성격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었을래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활을 이 친구가 잘 쏠 수밖에 없는 게 설명이 됐나요? 제가 졸아서 못 본 거예요? 플래시백에 나오지. 네, 어렸을 때 계속 플래시백에서 연습하는 이제 게 활쏘 연습이 계속. 나오니까. 네. 잤나 보네요. 플래시백도 잤나 보네요. 플래시백이 근데 졸릴만하게 찍어놨어. 또. 그 약간 희끄머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네. 전반적으로 캐릭터에 되게 의지하고 있는 영화로 저는 이해가 되던데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강한 여전사 툼레이더 시리즈의 전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면 좀 거기서 발견되는 새로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하는 행동이 이후의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보다는 좀 약하고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고 이 안에서 약간 성장을 보여주는 요 정도만 잡고 가는데 이게 크게 다르게 안 느껴지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싸우고 피지컬로 남자와 맞다이를 떠도 크게 질 것 같지 않은 그 라라 크로포트가 사실은 안 그랬어. 왜 그랬냐면 아버지 이런 상처도 있었고 애가 이렇게 성장 과정을 밟아서 그 얘기를 보여줄게라고 접근했으면 그 전에 좀 뭔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라든가 성장하게 되는 뭐 훈련이라든가 배트맨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배트맨의 정당성 부여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훈련이라도 시키는데 약간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얘가 사람을 죽이면서 결단했어. 사실 멘탈 문제였거든. 그래서 죽이라는 걸 마음 먹고 나서 얘가 강해진다로 설득되는 지점이 좀 약해서 발견되는 근데 지점이 의도는 알 것 약하지 같아요. 않아. 그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굉장히 유약해 보이는 캐릭터를 고른 것부터 시작해서 여전사가 되기 직전까지 성장 과정을 나름의 플로우로 그린 거는 알겠어. 왜냐면 처음에는 격투기를 하지만 그 격투기라는 거는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운동인 거잖아요. 그걸로 하면서 사실은 사륙을 할 의도는 없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다가 정글에 던져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방어하던 수단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르는 무기는 가장 덜 잔인한 방식의 무기인 활을 골라서 쏘다가 맨 마지막에 총을 짚는 거로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전사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거를 그리는 거는 알겠으나 그걸 그려놓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니까 약간 얘기했던 그런 리얼리티나 이런 거에 자꾸 빗나가면서 설득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은 우리 가문의 적이 정말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진짜 잔인한 애들이구나를 깨닫는 플롯이니까. 뭐 그건 저도 다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스퀘어 에닉스가 로고가 같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그 게임 내용을 다 넣긴 넣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스펙타클 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내가 그 캐릭터를 조정해가면서 스릴 만점인 장면을 내가 직접 느끼기엔 최고의 장면들이나 그걸 내가 제3자로 보기엔 좀 이게 나랑 무슨 상관? 이게 심지어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응원하고 싶은 이 라라랑 무슨 상관이야? 라게 하는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이니 아마 그렇게 플롯상의 캐릭터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거랑 계속 상충한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툼레이더 게임을 보면 주요한 시점이 이제 라라 크로프트가 앞에 뛰어가고 이렇게 약간 푸샷으로 잡히는 이 장면이에요. 네네. 이걸 이제 시종일관 게임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영화로 봤을 때 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뭐 게이머들을 배려해서 그 장면으로 뭔가 풀어지는 장면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모르겠는데 영화 보고 있는데 내가 게임하는 느낌이 나면 이게 좋은 결과인가 나쁜 결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어가는 이야기도 계속 던전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들인데 차라리 이건 그냥 게임으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또 영화로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방송은 전반적으로 제가 사과드리고요. 왜냐면 할 말이 없어. 평론가도 4명밖에 안 봤어. 그러게. 4명밖에. 야, 우리 평식 오빠는 대단하신 것 같아. 보면서 계속 남기잖아요. 그럼. 근데 어쨌든 4명밖에 안 본 영화를 가져다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으리라고 단언합니다. 영화 파케 1위. 김프로쇼에서 이 정도 해줘야지. 이거는 뭐 제 사심 때문에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네. 툼레이더 그리고 앞으로 몇 편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오겠죠.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하다
로건처럼 한 편만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그 영화는 아마 영화 역사에 남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다음번에는 좀 계산해서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여배우 캐릭터는 성공한 것 같아. 그것보다 로건의 후속작을 기다리는 게 더 또 로건 현실적인 기대가 수도 아닐까. 있겠네요. 그래? 난 그래도 잭맨보다는 알리시아가 좋으니까. 그 잭맨 말고 애 있잖아, 애. 걔 이야기 나온다는 것 같은데. 다프네 끼니? 그거 봐야겠네.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툼레이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본격 사과 방송. 네. 영화 보시는 데는 도움이 별로 뭐 안 됐을 수는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럼. 네. 맨날 영양가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네. 자,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고민이 조금 깊을 것 같은데 끝까지 고민을 해보다가 툼레이더 한 번 더 합시다. 소력을 만회해야지. 내가 도저히 이렇게 못 넘어가겠다. 한 번 더 할까요? 툼레이더의 역사. 게임 소개할까?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